앞장에서 MP 완전 문제, MP 컴플리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알고리즘들은 지수 오더를 갖기 때문에 지수 함수의 오더를 갖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만 커져도 조금만 많아도 시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류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수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NP 컴플리트 문제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컴퓨터를 활용 안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위한 대안 중에 하나가 근사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이 NP 컴플리트의 최적회를 찾는 것은 지수 함수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이제 최적회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최적회는 아닐 수 있지만 최적회에 근접한 해를 얻는데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NP 컴플리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NP 컴플리트 문제에 대한 근사 알고리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여행자 문제, 정점 커버 문제, 통채우기 문제, 작업 스케줄링 문제, 클러스터링 문제 이렇게 총 5개의 이 NP 컴플리트 문제에 대한 근사 알고리즘, 폴리노미얼 타임의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근사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근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P 컴플리트 문제는 실제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NP 컴플리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다항식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지수 함수로 늘어나게 되면 이게 슈퍼컴퓨터로 돌아도 1억 년, 10억 년 이런 식으로 걸려야만 이제 끝이 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 다항식 시간에 시간 복잡도를 갖는 이런 알고리즘들은 그렇게까지 지수함수만큼 그렇게까지 많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항식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친다면 이런 이제 NP 완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제 대안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NP 문제들은 다항식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직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항식 시간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증명도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찾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이제 다항식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문제, 이게 NP 완전 문제입니다. 이런 NP 완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NP 완전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 현실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NP 완전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 NP 완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항식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이 다항식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NP 완전 문제들은 다항식 시간에 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모든 입력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입력이든지 그 입력에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입력이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항상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만든다. 이런 것이 또 NP 완전 문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적해를 찾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답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항식의 문제를 풀면서 어떤 종류의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서, 그렇지만 최적은 아닌 근사한 해를 찾는 것. 그러면 세 번째 거를 포기하면 되는 거죠. 최적해를 찾을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최적해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다항식에는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에 시간을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NP 컴플리트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셋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지 이 세 개를 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NP 완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걸 포기하는 겁니다. 최적해를 찾는 것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최적해에 가급적 가까운 답을 찾지만 그렇지만 이게 최적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최적해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항식 시간에 찾을 수 있다고 친다면, 지수 함수가 아닌 다항식 시간에 찾을 수 있다면 이 NP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대안이 바로 근사 알고리즘입니다. 근사 알고리즘은 최적해에 아주 가까운 근사한 해를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근사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사 알고리즘은 최적해는 아니고 최적해에 가까운 근사해를 찾는 대신에 다항식 시간의 복잡도를 찾는, 다시 말하면 빨리 찾는 그런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근사 알고리즘의 근사해가 얼마나 최적해에 가까우냐, 최적해에 가까울수록 좋은 근사 알고리즘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최적해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근사 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 근사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라고 그랬을 때는 이 알고리즘이 최적해에 이 정도 근사한 비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 그게 최적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비율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근사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근사 알고리즘은 이 근사 비율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근사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근사해와 최적해 사이의 비율입니다. 1.0이다 그러면 완벽하게 근사해나 최적해가 같은 것이고요. 1.0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근사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최적해를 알아야 근사 비율을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근사해와 최적해의 비율이 근사 비율이니까. 근데 최적해를 찾으려면 NP 컴플리트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최적해 대신에 어떤 간접적인 최적해를 찾아서 그걸 최적해로 삼아서 근사 비율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근사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제 그 NP 컴플리트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사 알고리즘은 최적해는 아니지만 최적해에 가까운 해를 찾는 폴리노미얼 타임, 다항식 시간에 이 근사해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근사 알고리즘의 A가 여행자 문제입니다.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줄여서 TSP 이렇게 약자로 표현하는데요. 이 세일즈맨이, 판매원이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여러 도시에 있는 가게점 내지는 여러 도시에 있는 거래처들을 방문을 해서, 이제 이 세일즈맨이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니까 여러 도시의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여러 도시들을 같은 곳을 또 가면 괜히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자기가 갔다 와야 될 모든 도시들, 여러 도시들을 다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을 하는데 한 번씩만 방문을 하는 거죠. 한 번씩만 방문을 하고 자기가 도로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
그 여행 경로, 그 여행 경로가 이런 경로로 돌면 길고 또 다른 경로로 돌면 짧고 이런 이제 이게 어떤 경로로 돌았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최소화하는 문제, 모든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면서 그 길이가 최소가 되는 문제, 요 문제를 여행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행자 문제를 구하려면 내가 방문해야 될 도시가 N개다. 그러면 이 도시를 어떤 순서로 방문하는 게 좋은지,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을는지, 아니면 다른 쪽을 먼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을는지, 이 모든 경우들을 다 따져보고 그 중에 더 적은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지수함수계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지수함수를 갖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최적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항식 시간에 이 가급적 이 모든 도시를 방문하는 경로가 최소에 가깝게 되는 그런 경로를 찾는 근사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여행자 문제의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여행자 알고리즘에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대칭성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A에서 B라고 하는데 가는 거리나 B에서 A로 가는데 걸리는 거리나 거리가 같다. A에서 B로 가나 B에서 A로 가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삼각부동산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것이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것보다 더 짧다. 뭘 거쳐서 가는 것보다 A에서 B로 직접 가는 것이 더 거리가 짧다. 이런 이제 삼각,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마치 삼각형처럼 생겼죠. 이걸 삼각 부동식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모든 도시를 한 번씩 방문하면서 그 경로가 최소가 되는 것을 이제 찾는 것, 이게 여행자 문제고요. 여기에 이제 근사 알고리즘을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세일즈맨 여행자 문제에 대한 이제 근사 알고리즘을 이제 다항식 시간에 문제 답을 찾는 근사해를 찾는 이런 이제 다항식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요거와 좀 성격이 비슷한 어떤 문제를 하나 활용을 해서 여행자 문제에 대한 근사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하고 특성이 좀 유사한 게 뭐냐면 최소 신장 툴입니다. 미니멈 스패닝 툴이라고 하고, 우리가 앞에서 크루스칼의 방법에 의한 방법, 프림에 의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최소 신장 추리를 찾는 알고리즘을 이제 배웠는데요. 이 최소 신장 추리라고 하는 것은 방문해야 될 여러 도시들, 이 도시들을 연결하는 여러 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이제 마치 하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그래프의 모든 선들을 연결하는 최소 비용의 추리, 이게 미니멈 스패닝 추리였죠. 어쨌거나 요 거리들의 합이 최소입니다. 요 거리들의 합이 최소이기 때문에 요걸 잘 이용하게 되면 한 번씩 방문하면서 여행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을 찾을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요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요 엣지들이 합이 모든 노드들을 연결하는 이제 최소 비용의 엣지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요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엣지를 거쳐야
여행자 문제의 그 전체 여행 거리가 최소가 되는 그런 답에 가까운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사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 최소 신장 추리,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이용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착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는 모든 점을 다 일단 연결한다라고 하는 점이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한다라고 하는 여행자 문제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점을 연결하는, 그러면서도 가중치 합이 최소이니까 이게 이제 여행 거리를 최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그 여행자 문제의 근사 알고리즘은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먼저 만듭니다. 먼저 찾습니다.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먼저 찾아서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이제 응용해서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는 최소 비용의 그 여행 경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면 어떤 한 시작 도시에서 출발해서 모든 도시를 방문하니까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에서 이 시작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즉 시작 도시에 해당하는 한 점에서 이 그래프의 한 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에지를 이용해서 다른 모든 그 노드들을 한 번씩 방문하는 경로를 찾습니다. 자, 뒤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지금 설명을 좀 설명을 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노드들이 이제 방문해야 될 도시들, 이게 이제 그래프의 노드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길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에지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길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각 도시들이 n개의 도시들이 있다. 이 n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미니멈 스패닝 추를 찾습니다. 이 노드들을 연결하는 이 에지들마다 그 가중치, 거리가 이제 각각 다르게 있으니까 요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미니멈 스패닝 추를 찾습니다. 자, 찾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이제 근사해를 찾는데, 자, 우선 출발 지점이 1이라고 가정하면 다른 노드들을 방문하는데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따라가면서 방문하는 경로를 찾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 앞 슬라이드 가볼까요? 예, 지금 요 설명에 해당하는 거죠.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이용해서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경로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에 이제 이 노드를 이 에지를 사용하니까 여기서 2로 갔다가 2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4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 4에서 되돌아갔다가 그 다음 4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다시 4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죠. 요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간섭만 이제 이용해서 경로를 찾으니까 여기서 6으로 갔다가 6에서 7로 갔다가 7에서 이제 원래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7에서 1로 가는 간선이 없으니까 6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2로 갔다가 1로 갔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출발해서 모든 노드들을 쭉 방문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죠.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이 에지들만 사용을 해서 방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은 경로가 여기 쭉 있습니다. 1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다시 4에서 3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4에서 3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4로 되돌아야 되겠죠. 4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4로 되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5로 가고 이런 이제 경로를 일단 쭉 찾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경로를 이제 수정을 해서 근사 알고리즘의 해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수정하느냐면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이용한 이 경로에서 근사해를 찾기 위해서 삼각 부동식의 원리를 이제 적용합니다. 이 삼각 부동식의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씩만 방문해야 되는데 노드를 한 번씩만 방문해야 되는데 두 번씩 방문하는 노드가 있어요. 1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3으로 갔는데 다시 4로 돌아오죠. 다시 말하면 요 4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요 4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다시 4로 돌아왔다가 5로 가고 있어요. 자, 앞에 나왔던 이 4가 중복해서 나왔어요. 그럼 한 번씩만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를 방문하지 말고 3에서 5로 바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에서 5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요걸 이용을 안 했던 것은 뭐냐면 요 길은, 요 간선은 미니멈 스패닝 추리에 포함되지 않는 간선이에요. 여기 이렇게 간선이 있지만 미니멈 스패닝 추리에 간선은 안 들어간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간선만 이용해서 경로를 찾으면 이제 이런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3에서 4로 갔다가 5로 가는 것보다 3에서 5로 바로 가는 것이 경로가 더 짧은 거죠. 아까 그게 이제 삼각 부동식의 원리죠. 예. 3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5로 가는 것보다는 3에서 5로 가는 것이 더 가까운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요 4를 빼버립니다. 4를 뺀다는 얘기는 3에서 여기 4를 뺀다는 얘기는 3에서 5로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 3에서 5로 바로 가는 이 간선을 이용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3에서 4를 빼고 5로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5에서 다시 또 4로 가요. 4가 앞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갈 필요가 없죠. 5에서 6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에서 7로 가고요. 7에서 다시 6으로 가네요. 6으로 갈 필요가 없죠. 앞에 6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4로 가네요. 4도 갈 필요가 없죠. 4가 이 앞에 있으니까. 2도 이 앞에 있었죠. 갈 필요가 없죠. 7에서 바로 어디로 가면 됩니까? 1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에서 1로 바로 가면 됩니다. 괜히 6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2로 갔다가 1로 갔다가 이렇게 안 가고 7에서 1로 바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한 것이 뭐냐면 예양자 문제의 근사해입니다. 이 근사해를 어떻게 구했어요? 하나의 그래프에서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찾고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간선만 이용해서 경로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경로를 수정을 하죠. 어떻게 수정합니까? 앞에 나왔던 것이 또 나오면 그걸 빼버립니다. 1, 2, 4, 3, 4가 앞에 나왔죠? 이 4를 빼버리는 겁니다. 5, 4가 나왔죠? 빼버립니다. 6, 7, 6이 앞에 나왔죠? 빼버립니다. 4가 앞에 나왔죠? 빼버립니다. 2가 앞에 나왔죠? 빼버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근사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급적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간선을 이용했고, 그죠? 가급적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간선을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중복해서 간 거는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간선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가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간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짧으니까 결국은 이제 더 유리한 경로를 선택했으니까 미니멈 스패닝 추리 자체가 최소 경로를 갖는 에즈들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근사해를 찾으면 최적해는 뭔지는 잘 몰라요. 이게 최적해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최적해일지는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빨리 찾으면서 그래도 근사해 최적해하고 좀 유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찾는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본 겁니다.